자, 그러면 파트 1에서 던졌던 떡밥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은 흑인들은 과연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합니다. 흑인들도 백인에 대해서 인종차별, 적개심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의 친구 로드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크리스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로 간 장면에 대해서 보면은 그가 얼마나 백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백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겟아웃을 통해서 조화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초반의 흑백 사진과 가구들의 배치를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떡밥, 크리스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는 최면에 걸리기 전까지 흰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로드킬 장면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 색깔은 회색입니다. 하지만 최면이 걸린 이후부터 크리스는 하얀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자켓의 단추가 하얀색이고요. 걷어올린 소매가 하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이 걸린 이후 흑인 가정부 조지나처럼 백색이 들어간 옷을 입은 크리스를 중심적으로 봐야 더 쫄깃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로즈의 아빠는 검은색 안경과 검은색 스웨터를 입었지만 아내는 하얀 색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티셔츠는 보여지고요. 파티 날부터는 검은색 옷을 안쪽에 입고 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트럼프의 당선이 매우 큰 이슈입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선 이후 테러를 당한 유색 인종들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았었죠. 뿐만 아니라 NBA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집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당해서 자신은 미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기사까지도 나온 게 바로 미국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감독이 말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처럼 사회적 이슈를 담은 콘텐츠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어 오렌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도 사회적 이슈를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로 들어오게 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 신카이 마카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 그리고 너의 이름은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이 영화가 개봉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플래시와 사진입니다. 영화 속에서 빛은 잠자는 자아를 깨어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어둠을 물리치는 매개체인 셈이죠. 오버워치 바스티온의 시네마틱을 보면은 어두운 구름이 지나가면서 밝은 빛이 일며 바스티온에게 가니메데스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아웃 속에서도 프레스를 맞은 앤드류와 월터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빛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피는 왜 나는 것일까? 과거부터 피는 각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차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리뷰에서 나오는 것처럼 플래시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 즉 사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 혹은 사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수면 위로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공포게임이나 공포영화를 보면 사진이나 캠코더가 귀신을 보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는 드레드아웃, 영화로는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고 그로 인해서 앤드류의 눈동자가 박히고 코피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재즈를 하던 심연 속에 잠자고 있던 앤드류 본인이 깨어나는 장면을
사진이 찍히는 것, 플래시가 터지는 것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 엄청난 스포일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시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보지 않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큰 떡밥이었던 왜 로즈의 엄마인 미씨는 크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 검은색 옷을 입지 않았는가? 왜 로즈의 동생 제레미와 그리고 일꾼 월터는 검은색 옷을 입지 않았는가? 왜 짐 허드슨은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는가? 여기에 더불어서 1번 영상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로즈는 왜 그 어떤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가? 마지막 부분에서만 보여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즈의 엄마 미씨랑 로즈의 동생 제레미 그리고 월터는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어요. 녹색입니다. 저마다 진하기는 다르지만 엄마는 녹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월터는 녹색깔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제레미는 옅은 녹색의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세 사람이 한 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백전 하듯이요. 녹색은 평화와 젊음을 상징합니다. 늙은 월터에게는 녹색이 젊음인 거죠. 그래서 뛰어다닌 거고요. 그리고 로즈의 엄마 미씨와 동생 제레미에게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허나 미씨와 제레미의 녹색은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그 녹색이 아니라 평화롭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 즉 백색과 흑색의 대비처럼 녹색 역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짙은 녹색의 엄마는 완벽한 평화를 보여줍니다. 반면 옅은 녹색의 제레미는 평화롭게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왜 검정색 옷을 안 입었냐? 로즈의 엄마의 목표는 크리스에게 최면을 걸어 심연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어도 자신의 의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오바마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크리스가 최면을 받겠다고 오케이 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면으로 금연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은 로즈의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도와 이해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최면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평화의 상징인 녹색 옷을 입고 그 이후에 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녹색 옷을 입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최면을 할 때는 로즈의 엄마가 흰 색깔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로즈의 동생 제레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크리스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너의 신체 능력이면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엄청난 성공을 이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는 평화롭게 보여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인물. 그래서 옅은색 녹색깔 스웨터를 입고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가장 큰 스포일러는 바로 로즈입니다. 로즈는 이미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로즈는 크리스와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갈 때 청 재킷 안에 검은 색깔 터틀넥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를 집으로 끌고 가는 게 그녀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리스를 이해하는 척 행위를 했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비록 경찰의 무례한 행동에 크리스를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로즈는 크리스를 납치할 목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에 검은 색깔 터틀넥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로즈의 이런 모습은 백색 옷을 입고 크리스의 몸을 더듬으면서 나빼드라고 이야기하는 여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바마를 뽑고 싶다, 타이거 우즈를 안다, 흑인이 너의 신체 능력을 이용하면 굉장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모든 백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즈는 자신의 목적을 시행하고 있는 범죄자니까요. 파티 장면을 보시면은 흰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스트레이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즈가 가장 나쁜 사람인 겁니다. 붉은색은 공화당을 의미를 하고 백색은 백인 우월주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티 때는 로즈가 본색을 드러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즈의 아빠 역시도 검은색 터틀넥을 갈색 자켓 안에다 입었던 거죠. 그러면 파티가 끝난 이후에 왜 가족들은 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까?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오류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이템에 주목을 해야 돼요. 크리스는 이미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아이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빠는 뇌를 척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요. 엄마는 최면을 걸어야 되니까 커피잔과 티스푼을 들고 있습니다. 동생은 혹시나 모를 크리스의 힘 억제하기 위해서 둔기를 들고 있고요. 로즈는 차키를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티가 끝난 이후에는 크리스는 잡힌 물고기인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순간 이미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의도를 감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에서 왜 로즈가 하얀색 터틀넥을 입고 있냐? 왜 흰 우유를 검은색 빨대로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시리얼을 먹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리얼은 섞이지 않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검은색 빨대가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흰 우유하고요. 흰 우유는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몸의 에너지로 섭취가 됩니다. 하지만 빨대는 쓰고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 과거에 로즈가 데리고 왔던 흑인 남자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흑인들은 검은색 빨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이거와 대비돼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검은색 곰팡이인 것입니다. 물론 검은색 곰팡이는 그들의 유전자적 장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빨대는 쓰고 버린다는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 속에서 작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빨대와 검은 곰팡이를 서로 대비해서 혹은 비슷하게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짐 허드슨은 도대체 무언가? 왜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는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짐 허드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최대한 숨겨야 되는 인물인 거죠. 처음부터 목적이 바로 크리스였어요. 그래서 그가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던 것이죠. 가장 의도가 밖으로 나오기 쉬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옷으로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서 검은색 셔츠,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보면은 마치 짐 허드슨이 크리스를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흑인들을 도와주는 백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노예 12년과 같은 영화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고와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짐 허드슨이 크리스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함정인 거죠. 전 그래서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게임, 존 말코비치 되기, 그리고 노예 12년, 우리 더 나아가서 장고까지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게임은 설정이 너무 똑같아요. 물론 프랑켄슈타인까지 넘어가면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결말적인 부분과 더 게임의 큰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 말코비치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해요. 시만이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존 말코비치 대기에서도 이 시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역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인종차별하면 나오는 게 바로 노예 12년이죠.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겟아웃이라는 영화는 인종차별이라는 상황을 여러가지 소품, 대사, 제스처 등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든 안 보셨든 이러한 부분을 알고 다시 보시거나 혹은 떠올리면 좀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